안녕하세요. 당신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안정애착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뭐 좀 부럽긴 하지만요.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어릴 때 사랑 많이 받아서 커서도 행복하게 살더라. 끝입니다. 무슨 전래동화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잘 안 돼서 사랑도 힘들고 인생살이가 힘든 저와 여러분 같은 불안정 애착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정 애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일단 애착 이론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릴 때 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커서 성격이 달라지더라. 이게 애착 이론입니다. 꼭 엄마는 아니고 주 양육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애를 돌본 사람이죠.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편의상 여기서는 엄마라고 할게요. 애착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애착 이론 초기 이론가 중 한 명인 에임스워드의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거예요. 놀이방에 애랑 엄마랑 같이 있다가 엄마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세 가지 순간에 아이의 행동을 관찰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같이 있을 때, 엄마가 나가는 순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를 보는 거예요. 안정형인 애들은 어떨까요?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잘 놉니다. 그러면서 가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뒤에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죠. 엄마가 있다는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에 잘 탐색하는 애들, 얘들이 안정형인 거죠. 엄마가 나가면 그때 울거나 슬퍼해요. 그리고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안정감을 다시 찾고 놀이를 계속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애들은 엄마가 내 마음의 안정기지고, 그리고 엄마가 잠시 떠나도 다시 돌아올 거고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있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형인 애들은 어떨까요? 이 애들은 엄마 껌딱지예요. 놀이방에 아무리 장난감을 재밌는 걸 많이 놔둬도 그걸 재밌게 가지고 놀질 못하고 엄마한테 딱 붙어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어딘가 떠나버릴까봐 불안해서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엄마가 잠깐만 나가려는 신용만 해도,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려고 해도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항상 엄마 옆에 붙어 있어야 안정감이 생기는데 엄마가 어딘가로 가버리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 울거나 엄마한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커서 이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연인을 만날 때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불안형 여자친구를 만났었는데 만날 때마다 중간중간에 계속 연락을 해야 되고 뭘 하고 있는지, 술병이 몇 개인지,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야 하더라고요. 와, 그 사람 진짜 집착 심하다, 헤어져라 라고 친구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떨어져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릴 때 세팅된 애착이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애들은 엄마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불안형 애착이 되는 걸까요? 아이들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엄마를 찾게 되죠. 하지만 이 엄마들은 안정적으로 아이한테 반응을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가 사랑을 해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랑을 얻어내고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을 거고 나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불안감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하는 안정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서 이 불안형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낯선 상황 실험으로 돌아가 볼까요? 회피형인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엄마랑 같이 놀이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엄마한테도 별로 관심을 안 보이고 장난감에도 별로 관심을 안 보입니다. 또 엄마가 떠나갈 때도 그냥 떠나가나 보다, 돌아왔을 때도 돌아왔나 보다, 이런 태도로 일관합니다. 거의 뭐 세상을 달관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엄마가 편해요. 울고 떼쓰고 하질 않으니까요. 조숙한 독립적인 아이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진짜 괜찮아서 괜찮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무심하게 행동할 때 심장박동수를 체크해 보니까 엄마가 나갈 때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심박수는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울고 노력하면 엄마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없어져 버린 상태라는 거죠. 회피형 아이의 엄마들은 두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아이한테 오랫동안 관심을 제대로 주지 않은 방임형 엄마가 첫 번째 유형입니다. 뭐 그러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엄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이는 영향을 받죠. 너무 바쁜 엄마, 우울증에 걸린 엄마는 아이를 케어할 힘이 없죠. 한편 두 번째 유형은 너무 불안이 높거나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간섭형 엄마여도 아이가 회피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해도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엄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는 경험으로부터 아는 거죠. 그래서 아예 기대를 접어버리고 타인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돼버립니다. 이런 아이가 성인이 되면 겉으로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쿨해 보이겠죠? 불안형보다 훨씬 성격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요.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항상 외로움과 공허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드러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뿌리 깊은 불신이 무의식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불안형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인식하지도 못할 뿐더러 인식하더라도 알코올이나 게임, 심지어는 사랑 없는 무분별한 성관계 이런 중독적인 행위로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으로 혼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낯선 상황 실험으로 돌아와서요.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엄마가 떠나는 순간 엄마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혼란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주 혼란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이 아이들의 행동은 일관되게 어떻다라고 패턴을 찾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막 목을 앞뒤로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요. 엄청난 공포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불안형처럼 막 집착을 했다가 회피형처럼 아무런 신경을 안 쓰기도 해요. 엄마한테 막 달려갔다가 막상 엄마가 안아주면 바로 엄마를 막 밀쳐내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엄마가 나한테 위안을 주는 대상인지 공포를 주는 대상인지가 헷갈리는 상태인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엄마가 출산 전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그리고 아이를 학대한 경우에 아이들은 혼란형 애착 유형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한 연구에서는요. 아동기에 성적 학대를 받은 아이의 퍼센트가 혼란형 애착으로 자란다고 밝히기도 했죠. 아주 어릴 때부터 PTSD를 가진 채로 인생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시작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운 이 혼란형 애착의 아이들인 거죠. 이런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상태가 됩니다. 어디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없는 내면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엄청나게 보고 싶어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막상 만나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상대가 미워지기도 해요. 상대방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버틸 사람이 많지 않겠죠. 심지어는 나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상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해결책이 있는 걸까요? 해결책이 없다면 이 영상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안정형인 사람을 연인이나 배우자로 이렇게 만나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획득된 안정형이 된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쉬우면 누구나 했겠죠. 1000명에 1명쯤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 방법 말고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심리치료사 아니겠어요?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밑바닥 감정을 들여다보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형은 버림받는 게 무서워서 그렇게 집착하는 거니까 딱 들어도 이해가 되죠. 근데 회피형이나 혼란형도 그런 게 있다고요. 회피형의 경우에는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이나 공허감의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심리치료나 깊은 내면 작업을 통해서 그 감정들의 밑바닥, 그 외로움의 밑바닥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항상 혼자인 거에 대한 슬픔, 이 외로운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 두려움에서 제대로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감정들이죠. 혼란형도 마찬가지예요. 혼란스러운 나의 마음과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 이런 감정들이 내면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존재를 제대로 인정받아보고 받아들여져 본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이런 밑바닥 감정을 만나기까지가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만났다면 항상 내 마음에 있었던 이 감정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감정들을 피하지 말고 제대로 느껴주는 거예요. 안정형을 만드는 부모가 아이한테 항상 해줬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 어디 부딪혔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 엄마가 호해줄게. 아이고 우리 애기 슬펐어요, 많이 슬펐겠다, 엄마가 안아줄게, 이리 와. 이렇게 감정을 같이 느껴주고 수용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든든아, 네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느껴보니까 너무너무 아프다. 평생을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같이 느껴줄게. 너 이제 혼자 아니야. 내가 항상 안아줄게.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하면서 진짜 그 감정을 방어하지 말고 그냥 오롯이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은 흘러갑니다. 감정이란 게 원래 그래요. 느껴주면 흘러가요. 더 이상 불안하거나 회피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또 그러더라도 내가 또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감정은 흘려보내주면 되니까 훨씬 더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겠죠. 처음에 이 과정이 혼자 시작하기가 힘들다면 치료사와 함께 시작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외롭고 차갑고 쓸쓸한 세계가 아니라 따뜻하고 사랑받고 안아주는 세계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 응원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